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그런 발표가 나올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길어지면서 특히 맞벌이 부부라든가 한부모 가정과 같은 곳에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전 공동대표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죠.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조성실입니다. 네, 방역을 위해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많이 힘든 시간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 참 어렵다고들 말씀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두 다 공통되게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이 어떤 특정 부분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크게는 이제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장 크고 왜냐하면 깜깜이 감염이 지금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보호자만 걸렸을 때 아이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가상 시나리오를 계속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두 번째로는 단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단절의 문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되면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어른들의 사회적 단절 문제. 특별히 이 시기 영유아기 겪고 있는 아이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거의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로 인한 코로나 블루 영유아들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못 가고 아이들이 제일 불쌍해요 요즘에는. 그리고 특별히 층간소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셔서 네, 이제 미디어 노출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등등의 여러 부작용들이 있죠. 게다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참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수다도 떨고 싶고 놀이터도 가고 싶은데 놀이터에 사람들 많이 있으면 또 안 된다고 하고 마스크 또 쓰라고 얘기를 하고 심적으로 참 아이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벌써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오히려 많은 아이들은 마스크 쓰는 건 익숙해졌다고 보고요. 네. 아주 영화들을 제외하면 다만 외출을 하는 거를 일정 부분 두려워하거나 사람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먼저 마스크를 막 챙겨 쓰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대가 갖게 될 어떤 시대적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대면은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라도 최대한 좀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관련해서 좀 지원받거나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들 아니면 지원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가정 내에서 돌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중기적으로나 준비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림의 떡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족 돌봄 휴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유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어떤 정치권의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나 요양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200개수 이상을 컨설팅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장년 특히 8.15 이후에는 이제 중장년 분들의 어떤 깜깜이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기 때문에 기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제 매칭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올지 모르는 서비스를 신청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돌봄을 지원하려고 정부에서 시스템을 돌리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나 또 무엇보다 방역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최대한 가정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고용 단절로 당연히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직장인 다니시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직장에다가 이제 휴가를 내면 그건 무급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가족 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원래 무급이었고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 차원에서도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이제 유급으로 즉시 전환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요. 그건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연간 10일 이런 돌봄 휴가로 충분히 이게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나 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창의적인 논의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팬데믹 상황에 맞춘 특별 이제 돌봄 휴가제나 고용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돌봄이 엄마들만의 책임은 또 아니라는 공감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남성들의 경우에도 재택휴가로 전환하게 되는 직종이나 회사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히 팬데믹 상황에 맞춰서 모두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고무적인데 문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대면 접촉을 해야만 하는 직종이 있고 무엇보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예. 거기에서 오게 되는 사회적 차별이나 이제 불평등 같은 문제가 또 조만간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급으로 저희가 아마 3월인가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을 때 아이들 학교로 등교도 못하니까 이때 이제 이 돌봄 휴가를 10일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이미 다 이걸 다 써버리셨겠네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네, 많이 쓰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도 사실 이제 한국 사회가 OECD 대비해서 굉장히 이 육아기에 있는 여성들의 고용 단절 문제가 좀 심각하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 유지를 하려면 할머니 스펙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어떤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직계가족 간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전문의들의 권고들이 있고 이거는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아주 특단의 상황에는 사실 2.5단계, 3단계 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 돌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안전하게 그래도 조금 안심하면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공보육 교육 제도 안에 이제 방역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더 정교하게 갖춰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나가고 싶고요. 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서 지금 돌봄 같은 것들은 일정 정도 긴급 돌봄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제 학교 같은 경우나 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에 시간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의 긴급 보육은 좀 유지를 하는 모드인데요. 네, 근데 이제 여러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긴급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이들 교실 수나 이런 것들에 제한이 발생하고 교사 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잘 맞추기 어려워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금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4-5살 아이들이 선생님 한 명이 아이들 15명에서 지역별로 많게는 23명까지도 막 보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추세에 맞춰서 이제 내년도 예산이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제 긴급 돌봄 시스템도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대면 돌봄 시스템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 시점에 같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내년 예산에서도 지금 당장 긴급하게 대책들 만들어 놓은 것 이것들 더 반영해야 되고 이미 써버린 것들 더 좀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돌봄 공백 최소화하고 또 우리 아이들 문제잖아요. 어떤 대책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비대면 돌봄이라는 게 특히 영유아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논의와 이제 사회적인 합의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쉬운 부분은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실별로 운영하는 토론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영유아 돌봄이나 특히 또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기초학력 어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토론회 자체의 횟수도 사실상 거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뉴스에서는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른다 실질적인 문제다라고 많이 헤드라인이 잡히지만 정치권에서의 중요도나 논의는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가는 이제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돌보고 돌봄 받는 아이들의 안전 자체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어느 기관을 보내든
상관없이 확진자를 최소화하지만 네. 혹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이후의 대처를 좀 믿을만하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그널과 대안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전 공동대표였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확인하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입니다. 네, 한강 소위